자, 우리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이제 세 번째 지문, 기술 지문으로 갈 건데요. 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기술 지문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상황 플러스 해결책이 잘 나타난 지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건지 선생님이랑 잘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럼 1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 많죠? 그럼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랑 많이 혼재될수록 뭐가 떨어지기 때문이냐? 야외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중요한데 야외 시인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 거냐면 야외 시인성이라는 게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죠? 반사되는 거랑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랑 함께 혼재되면서 그럼 야외 시인성이라는 것은 뭐냐?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걸 야외 시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외 시인성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거죠. 그게 떨어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야외 시인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렇다면 나오죠?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것일까? 그럼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딱 이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개선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겠어요? 기술이겠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그럼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하는데 이런 연결이 중요합니다. 잘 봐요. 명암비가 높았을 때 어때요?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써볼게요. 명암비가 높다는 건 결국은 선명하게 인식하는 거다. 그럼 명암비라는 것은 뭐냐? 가장 밝은 색이랑 가장 어두운 색을 얼마나 화면이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 바로 뭡니까? 명암비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휘도라는 것은 결국 뭐냐? 휘도도 낯선 개념이죠. 그럼 용어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휘도라는 것은 화면에서 빛이 나오죠. 그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지금 들어오는지 나타내는 양.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휘도라 그러죠. 그래서 가령하고 선생님 요건 안 읽을게요. 이렇게 해서 명암비 구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명암비라는 건 어떤 거구나.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지금 검은색을 여기 분수죠.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 값으로 나눈 것이다. 됐죠? 선생님이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분수로 바꿔놓느냐? 사실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나누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나누기라고 하면 사람이 이게 문제 풀다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어때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꼭 분수로 바꿔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됐죠? 그러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명암비를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그럼 결국은 명암비는 이거니까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을 표현할 때 어때요? 휘도를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됐죠? 자, 이제 다음 문단입니다. 그럼 명암비라는 것은 바로 뭐냐?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암실이랑 자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으로? 명실로 구분이 된다. 그럼 암실은 당연히 뭡니까? 어두울 암자, 캄캄한 곳에서. 그죠? 그래서 얘는 외부광이 어떤 데서 없는 곳에서 오로지 뭐만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있을 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명실이라는 것은 뭐냐? 외부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됐죠? 그럼 당연히 우리 스마트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외부광이 있을 때가 바로 문제인 거죠. 그걸 높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뭘 높이는 거다? 명실 명암비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럼 아까 우리 예측했던 거 나오죠? 화면에서 무엇을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뭐하거나 높이거나 흰색은 높여주거나 아니면 무엇은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는 뭐 해주면 됩니까? 낮추면 되죠. 왜? 명암비가 이거니까. 그죠? 분자를 높이거나 분모를 낮추거나 그러면 명암비가 높아지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다음 문단.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OLED인데 이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건 뭐겠구나.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OLED라는 것은 바로 뭐냐? 화면의 무엇에 있는? 내부에 있는. 우리 이게 선생님이 왜 내부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냐? 사실 비문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어가 시험에 나와요. 내부, 외부, 안, 밖 이런 단어. 모든, 어떤, 각각, 특정 이런 게 시험 나오거든요.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할 때 앞으로 지적을 해줄 거니까 잘 듣고 있다가 응용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재로 빨, 초, 파 세 가지 색깔. 뒤에 문제 나오죠?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구현한다.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뭐도 높아져요? 휘도도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흰색 표현할 때 휘도를 높여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높이려면은 세기가 지금 빛의 세기를 높이면 되죠? 그러나 이 방식이 왜 한계를 갖고 있느냐?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하면 출력할수록 OLED의 뭐예요? 수명은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결국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뭘 이용해서 앞으로 이거 나오죠? 형광판이랑 위상지연 필름을 사용해서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그러니까 검은색이 외부광이 반사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휘도가 높아진 거죠. 그 높아진 걸 낮추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술은 바로 뭡니까? 형광판이랑 위상지연 필름을 써서 결국 검은색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식을 쓰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형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여기 위에 그림이 지금 있었죠. 여기 보면 그림 딱 보이죠? 이걸 선생님이 그림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해주면 요겁니다. 얘가 어떤 거냐면 외부광이 들어와요. 그럼 얘네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를 하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투과축이 이렇게 있죠. 근데 평광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투과축의 수평 안에만 어때요? 통과시켜요. 그죠? 그럼 투과축의 수평 안에만 통과시키니까 나머지 애들은 평광판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밖에서 들어온 빛이 결국은 뭐냐면 다 지금 어때? 통과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밑에 문단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또 좀 힘드니까요. 밑에 걸로 그냥 글러볼게요. 자,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평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어떤, 각각, 특정 이런 말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나아간다. 그럼 빛이 평광판을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평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선형 평광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투과축의 무슨 방향?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애들은 모두 차단되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이 그냥 막 들어왔었는데 결국 선형 평광만 남고 나머지는 지금 통과를 못한다는 뜻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자,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세기를 줄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평광판 통과한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오겠죠? 먼저, 우리 봐봐. 글 읽을 때 먼저, 우선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단계별로 설명하겠다는 뜻이죠. 1단계, 2단계 절차별로 끊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런 별것 아닌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화면 안으로 빛이 들어와요. 알겠죠? 그럼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아까 어떻습니까? 평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이 되죠. 빛의 세기가 감소하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뭐만 남게 된다? 선형 평광만 남게 된다.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남게 되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또 뭘 지나느냐,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요. 그러면서 회전을 하죠. 그림에 보이죠? 그래서 이 회전하면서 나가는 빛인 원형 평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평광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 원형 평광은 스마트폰 화면에 또 나오죠. 내부 기판에 반사된 뒤 다시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해서 선형 평광으로 또 바뀐다. 그림에 아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이라는 것은 외부광이 처음 통과했을 때 남은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보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지죠. 그림 보면 이따 선생님 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평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 결과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요게 요 말인 거죠. 됐죠?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이 화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화면 밖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건데, 얘를 지금 봐봐요. 밖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뭘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평광 필름이랑 위상지연 얘를 통해서 가둬버리는 거야, 빛을.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럼 밖으로 못 나오니까 우리 눈에 빛이 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검은색을 표현하는 휘도를 낮춰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광판을 쓰면 빛의 세기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어떠냐? 스마트폰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높아야 우리가 원하는 지금 빛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빛도 감소해 버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세기는 높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 지금 외부 표면에 반사돼서 나타나는, 잘 들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내부, 외부, 별거 다닌 단어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내부로 들어오는 빛만 가둬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외부 표면에서 반사되는 애들은 방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윗글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일단 1번, 정답 1번이죠.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됐죠? 자, 그럼 2번은 아까 우리 봤죠? 4개가 아니라 3가지. 그죠? 빛의 양이 많아지면 어때요? 휘도 높아지죠? 야외 시인성이라는 건 크기 차이 아니죠?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OLED는 외부 표면에 있는 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부로 들어온 애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외부 표면에서는 차단이 안 돼요. 이 기술로는. 그래서 그게 연구 중이라 그랬죠. 됐죠?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기억에 대한 설명. 앞에 밑줄이 있었죠? 자, 그럼 한번 봅니다. 명실명암비를 높이면 당연히 어때? 야외 시인성은 높아지죠? 됐죠? 자, 그리고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져요. 그럼 암실명암비는 높아집니까? 노. 여기 보이죠? 흰색 표현할 때 휘도는 낮아진다는 것. 분자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명암비도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낮아진다. 정답은 2번이죠. 휘도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때? 명심하고 암실로 나누죠.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다. 오케이. 그리고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 명암비는 낮아지죠. 그쵸?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 71번. 위에 밑줄이 있었죠?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거, 추론한 거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평광판을 통과하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감안해서 빛의 세기를 어느 정도 올리기는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요거죠. 일부가 평광판에서 차단되기 때문이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나오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있는 걸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면 A 과정이 요겁니다. 자, 잘 봐요. 자, 이렇게 돼요. 외부광이 들어와요.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좀 위로 올릴까요? 외부광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막 모든 방향 수직으로 막 그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투과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땠습니까?
평행한 애들만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죠? 평강판을 통과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위상지형 필름이 되면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 원형이 돼요. 그리고 또 기판을 통과하죠. 여기서 동글동글 하면서 얘가 지금 어때요? 방향이 바뀌어요. 아까는 어땠습니까? 얘랑 수평 방향이었죠. 근데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수직 방향으로 바뀌니까 가로 막혀서 밖으로 못 나가요. 빛이. 알겠죠? 안에서 빛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래서 요 원리를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럼 외부광이라는 것은 뭐냐? A를 거치면서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A를 거쳐 B로 가는 빛은 어떻습니까?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B를 거쳤어요. 그럼 그 빛은 기판에 의해서 A를 거쳐 B로 가는 빛과 같은, 자, 잠깐 같은 에다 꼭 형광펜을 해요. 독해할 때, 문제 풀 때 같다, 다르다, 동일하다, 대비되다, 대조되다 이런 말들 있죠. 동일성과 대립성에 관련된 단어 이런 애들은 늘 의심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한번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를 거친 애는 뭡니까? 원형이죠. 됐죠? 근데 A를 거쳐 B로 가는 거는 원형입니까? 아니죠. 베리 심플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B'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은 A 거쳐 B로 가는 진동 방향과 수직. 그렇죠. 얘랑 방향 다르죠? 그리고 B'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가축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화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빛을 안에서 가둬버리는 거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어휘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지금 A에서 E와 선생님이 밑줄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정답이 아마 몇 번이었었던 것 같냐? 밑줄이 C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자, C가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자,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C가 지금 어때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뭐지? 잠깐만요. 그쵸. 맞습니다. C가 구현한다인데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 지문까지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